1%예요. 1%. 인간 중에서도 나오기 힘든 1%. 이 기질에 보면 그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100점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울 건 아니고요. 여인들 중에는 가장 불행한 여인. 살이었죠? 네. 아유, 궁금해라. 지금 이 검사 결과를 보면 검사는 정말 1%예요. 1%. 인간 중에서도 나오기 힘든 1%. 가정을 이 정도 유지하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저 오늘 함께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어느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왜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변할 수 있을지 저는 제가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만해요. 왜냐면 제가 이 검사를 쭉 보면서 이 사람 이걸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좀 된 게 많이 남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많이 남다른 결과. 이를테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그래프가 뭐 거의 다 끝에 가 있죠. 네. 네, 다 완전히 거의 끝에 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결과가 다 끝에 가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여기 지금 보시면 사회적 민감성이 0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여기 아래쪽 보시면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연대감도 있죠.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복불장군의 특징이에요. 네. 아주 고집세고 전제군주가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까딱 잘못하잖아요. 완전히 자기의 덩어리가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불불 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막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냐? 이거 봉지에다가 이렇게 이딴 식으로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럼 걸맞는 케이스에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집에서 먹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 같고. 아니거든? 연문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 사람들은 아주 타 죽겠구나. 불에 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저의 잘못된 점들을 다수의 제3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내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문장원정 검사를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나래요. 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나라고 적어놨어요. 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도 나고 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문제는 그냥 나한테 있지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어도 그 남편조차도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제가 힘들게 하는 거고 내가 화나게 하는 거고. 이 남자랑 살만해요? 저는 솔직히 살만하다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왜 꼭 행복해야 돼? 하는 그 생각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내가 감당하고 살 거야. 나한테 이혼이라는 말 뭐 하지 마. 나를 생각해서라는 것도 얘기하지 마인데 왜요? 그냥 요즘 이혼도 많이 하고. 저는 그게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 가정이잖아요. 그냥 친구가 아니니까 저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절대 그런 얘기를 듣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나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이 집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집이에요. 구조적인 변화. 지금은 딱 왕국이란 말이에요. 네. 이 왕국 안에서 딱 왕으로 존재하고
본인은 이 왕국에서 사실상 그냥 혀만 움직이고 손발은 다 보미 씨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공간과는 완벽하게 단절이 되고 있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대요. 그렇죠. 네. 자기 킹덤, 왕국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조범이라고 하는 백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 애들이 있는 건 나의 왕국 속에 나의 백성이라 가지고 이제 보면서 흐뭇한 거거든요. 가꾸는 데 관심 없어요. 보는 데 관심이 네. 있는 거지. 그럴 땐 가꾸는 것에 동참하도록 해야 돼요. 왕이 아니라 가족이 돼야죠. 네. 아내가 제가 지금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여자더라고요. 아, 아내 이렇게 계속 못 살아요. 아내 우울감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홍철 씨가 울죠.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고 연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라고 검사에 나오는데 눈물은 연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은 뭘까요? 내 아내는 정말 괜히 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미안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고 싶어 다 이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철 씨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일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의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호해요. 그 성질은 아마 안 변할 거예요. 다음 생에도 이건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 요 SCT 문장원성 검사를 했는데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이라는 부분에 아내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소망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눈물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눈물은 눈물로 끝나면 그냥 눈물일 뿐이거든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편은 계산해요. 맞아요. 머릿속에 딱 계산해서 이게 맞다 생각하면 여기에 맞춰서 쫙 추진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민 점수가 빵점이라 그녀가 손목이 아픈지 그녀가 애를 낳았을 때 이 몸이 어떤 상황인지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체력 기준으로 타인의 체력을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아내니까 견디는 거예요. 정말. 네, 아내니까. 네. 홍철 씨는 심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홍철 씨는 가슴은 없어요. 근데 머리는 있어요. 가슴이 안 되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면 돼요.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민을 계산하면 돼요. 홍철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에 좋거든요. 워낙에 좋아서 목표만 잘 설정하고 방향을 잘 선회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특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미친 개야. 이 이름표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이름표를 바꿔 달면 돼요. 이름표를 바꿔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요거 향해서 가야 돼요. 네. 머리 써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느낄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늦게, 늦잠을 자게 해준다. 이 아침에 그럼 사유 공간에 뭐 해요? 출근하기 전까지? 빵 만들고요. 네네. 피아노 연습해요. 피아노 연습해요? 음악 듣거나, 음악 듣거나, 책 보거나, 책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컴퓨터 하거나. 어우, 취미 부자시구나. 겨울에는 수영 가고. 어우, 수영 가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에요. 팔자 좋네요. 제가 아내면 약이 오를 것 같아요. 빵 만들어? 피아노 배워? 음악 들어? 애 먹일 거부터 맞아요.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살 땐 그렇게 해도 돼요. 이혼하고 나서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방식도 이 여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새롭게 판을 짜야 되겠죠. 네. 내 아내의 취미는 뭔지도 모르고 아내는 지금 취미도 없고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거야. 내 아내의 취미는 뭔가? 내 아내의 꿈은 뭔가? 내 아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뭔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뭐가 진짜 필요한지는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 나경 씨. 네. 네네.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여기 오셨는데 어느 분이 이 캠프를 신청하셨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본인이 카드 빚을 졌는데 본인이 신청을 했다고요? 네. 네네. 이제 점점 사실 지치더라고요. 처음에 500 빌렸는데 이게 3,000 되고. 처음에 500원 빌린 거는 500원 카드로 받고 3,000원. 론이 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안 갚아서 3,000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돈에 대한 개념이 뭐 아예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제가 이제 아팠었거든요. 네네. 받고 싶다는 걸 다 사주셨어요. 그게 아직도 버릇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고 저도 잘못된 거는 알긴 아는데 참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가 검사 이렇게 좀 긴 검사 하나 하셨죠? 네. 여기 지금 저희가 함께한 검사가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 기질에 보면 그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100점은 처음 봤어요. 상담 그렇게 오래 했어도 100점이에요. 보통 높아도 제가 최고로 높이 본 게 뭐 97점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내담자다. 감사합니다. 고마울 건 아니고요. 약간 제 상담 역사에서는 조금 약간 특이한 분이라서 이게 100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물불 안 가려요. 맞아요. 원하는 거 다 사고요. 오늘 뭘 하다가 내일 새로운 게 생기면 오늘 거 때려치고 내일 또 새로운 거예요. 네, 맞아요.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증발이야.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딱 기억하지 다른 거는 다 길을 닫아버려요. 기억하고 싶은 것도 오래 안 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이름을 적어서 이 내담자에게 이름을 붙인다. 동나경이라는 이름 옆에 전 땡땡 증발력. 그냥 뭐 돈도 금방 다 증발해버리고 뭐 생각도 다 증발해버리고 그래서 사실 잔소리를 계속 들어도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우울증도 잘 안 생겨요. 다른 기쁨이 생기면 잔소리가 언제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전에 막 울었는데 뭐 맛있는 거나 아니면 뭐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이게 집중력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를테면 약속을 어기거나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결국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남편에게 다 털어놓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편의 잔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생각하면서 쓰는 건 아마 다음 생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돈이 나와서 그래요. 맞아요. 어디서든지. 그게 뭐 카드에서 나오든 뭐 어디서 나오든 짭짤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결국 중간중간에 남편이 그때마다 메꿔주니까. 그러니까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들 뻗는 거예요. 뭐 한 번이라도 냈어? 언젠간 준다고. 아니, 죽기 전에 준다고. 아 진짜 얘가 왜 이렇게 뻔뻔해? 엄마 돈도 안 갚아, 남편 돈도 안 갚아, 은행 돈도 안 갚아, 카드빚도 안 갚아, 아무것도 안 갚아요. 이거는 금융사회에서는 범죄자예요. 돈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필요는 한데, 그렇죠? 네. 남편 제가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회피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 뭐하고 조금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짓말도 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나경 씨는 큰 거짓말은 안 해요. 왜냐면 겁이 많거든. 네. 근데 소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에게 크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모이면 재앙이에요. 결국은 남편은 돈으로 폭탄을 계속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주로 이제 돈에 대한 거짓말이 많은 편인가요? 네. 신랑한테만 네. 남편한테만? 네. 다른 거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자주 걸리죠? 안 걸리는 것도 많아요? 지금 현재에도 남편이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남편이 모르는 빚이나 남편이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혹시 그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다. 제가 믿어보긴 하겠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자극추가 높은 분들은 10중 8구 빚이 있어요.
10중 8구. 눈알에는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알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집은 좋아질 수 없어요. 남편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나경 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잖아요. 나중엔 이 여인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은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송에 잠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맞아요. 카드가 빚이 조금 있어요. 카드값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걸 더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기는 했는데 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근데 계속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계속 말하고 싶은데 또 이제 화내고 이제 그런가 봐. 근데 계속 마음에 이렇게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계속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는데 그게 조금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이거 빨리 좀 털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그 카드빚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정확히 다 하면은 10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은 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이제 옷 같은 거 살 때 사실 신랑이 그때도 조금 보태주긴 했는데 전 또 더 다른 거 사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걸 아니까. 일단 만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남편에게 이 100만 원 얘기를 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더 실망해 할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소액 결제도 해서 핸드폰 소액 결제는 얼마나 그래서 돼요? 2개 다 하면 한 200 정도 돼요. 200 정도 돼요. 벌써 2배가 됐네요.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숨겨서 결국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3,700, 800? 뭐 그 정도? 500에 갚을 거를 3,700이 그렇죠. 들었네. 그 500으로 3,700까지 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 말해야 돼요. 오히려 이게 계속 있는 이유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고 이 상황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제가 살짝 얘기를 꺼낼게요. 얘기를 살짝 꺼내고 나경 씨가 때론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견뎌야 돼요. 네. 그러려고 계속 고민하고 나온 거니까. 아내 거짓말은 안 하나요? 굉장히 잘하죠. 아세요? 예, 그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뭐 이런 말 하면 저는 사기꾼 기질이 좀 있습니다. 예. 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뭐였냐면 네. 아내에게 빚이 있더라고요. 또요? 네. 어떤? 2군데의 빚이 있더라고요. 지금 카드도 좀 있고요. 네. 소액 결제도 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몰랐던 부분이고요. 좀 한편으로는 좀 또 당연히 실망적이기도 한데 그 액수가 적어서 놀랍지도 않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그런 그전에도 부분도. 이런 일들이 잦았나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제 다시는 그런 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지금도 이런 상황이 또 생긴 거니까 좀 되게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조금 그런 지금 되게 좀 또 화도 나고 화도 나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카드나 이런 거를 다 없앴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좀 절망했다고 할까요? 좀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신뢰가 더 무너질까 봐
남편이 혹시라도 화를 낼까 봐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약간 울고 들어와서 저는 뭐 자기도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저는 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너 울었어? 슬펐어. 진짜? 왜 울었어? 미안해서 운 거야? 나한테? 아니. 그럼 뭐야? 하긴 뭐 미안했으면 울었겠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뭐 좀 지금 뭐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또 이게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게 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못할까? 아무래도 제가 뭐 무섭다 뭐 이렇게 무섭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네. 무섭게 하는 게 이 여인을 못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음성화하는 거죠. 몰래 하게끔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돈 문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 족치는 게 아니고요.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도 괜찮아. 혹시 그런 일 없어? 좀 물어보시고. 일단은 지금의 마음은 진짜 뭐 불같이 화내고 싶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걸 또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잖아,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또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당장은 좀 보기 싫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나는 특별히 내 삶을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가장 높은 점수를 그렸어요. 점수를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통제력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고 스케줄이 이미 일정들이 다 이미 저희 신랑이 설계한 대로 짜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신랑이랑 지금 결혼하면서 거의 딴 자격증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계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창조자 같이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뭐 지금 책 쓰고 있고요. 학원 운영하고 있고 샵 2개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관련한 거 다 하고 있고 뭐 요리, 설거지 일 그리고 아이들 목욕시키는 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요? 이러면 잠을 못 잘 텐데. 거의 잠을 못 자요.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쉬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쉬고 싶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네.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어요? 네. AI예요? 그러니까요. 완전 로버트인데요? 네. 두통약 먹고 버티고 있어요. 두통약을 매일 먹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이나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네. 저도 걱정이 돼요. 사실. 정말 걱정이 돼요. 네. 제가 그 이전에 사전 영상 조금 봤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고체화된 분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나는 나 자기 오늘- 부하 직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왜 말 끊지 마봐 좀!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조금 다 건드리잖아요. 으악! 조금 건드리죠. 으악!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거의 맥스예요. 약을 먹을 정도니까요. 조금 넘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이건 지금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비정상이죠. 네. 제가 정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시잖아요. 5년 이내에 쓰러져요. 5년 이내에 쓰러져요. 100%입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딱 발생하면 막 쩔쩔매잖아요. 취약해요. 맞아요.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가 분도로 확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화를 내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누적해서 참아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런 그 식단에 대한 관리 이런 거 아내가 직접 하면 안 될까요? 얼마큼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아내의 자유를 줘요? 식단에 자유를 주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아내가 많이 먹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혈당이 올라가고 약 용량이 늘어나고 다시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요. 제가 볼 땐 아내가 혈당으로 가는 것보다 남편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보기엔 너무 멀쩡하지만 하루 일주일에 2통 약을 그렇게 자주 먹어? 이거는 아내가 혈당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이거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이게 당신의 구멍이에요. 본인을 돌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아내를 돌보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러다 죽어요. 죽이지 마요. 그러지 마요. 네. 제가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위험한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조용하게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가장 괜찮아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제가 진짜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수년 씨 병원 가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오른쪽만 움직여요. 얼굴이요? 얼굴이. 오른쪽만 움직여요. 얼굴이요? 얼굴이. 진짜요? 오른쪽만 움직여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왼쪽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눈도 그리고 여기 입가도 잘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잘 움직이지 않고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비정상이죠. 네.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이에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로봇처럼 움직이고요. 충격이었어요. 진짜. 내가 내 얼굴을 안 움직이는 거? 덜 움직이는 거? 그런 것조차 파악할 정도의 시간이 없었나? 왜 나는 나를 안 봤지? 왜 나를 돌볼 시간이 없단 거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네. 분명히 문제 있어요. 이 남자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당신을 붙잡을까요? 지금 저 살고 계신 쪽이 친정 있는 쪽에 네.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네. 남편은 여기가 완전히 새로운 곳이고요. 네.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거 굉장한 주제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내 모든 걸 지우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래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기에 새로 태어나려고 왔어요. 완벽하게. 일종의 뭐냐면 지영 씨는 남편에게 있어서는 자궁이에요. 남편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우주의 혼자예요. 그냥 지역의 혼자가 아니고 집에서 혼자가 아니고 우주의 혼자예요. 그래서 내 새끼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생애 전부 다거든요. 이 세상에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영 씨가 딱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회의 고리이자 내 옆에 친구이자 배우자이자 애엄마이자. 그런데 이 외로움을 모든 창구를 다 아내를 통해서 하려니까 아내는 미치겠는 거예요. 마치 붕대로 막 칭칭칭칭칭칭 막 감아놓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압박 붕대로. 맞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 하객이 없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불렀어요. 왜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바쁘잖아요. 사회에 처음 나가보니까. 심지어 그 전까지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조차도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속이어서 마음속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배 가는 느낌? 유배 가는 느낌. 크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이었거든요. 어딘지도 모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였어서.
그러면 여기 사시는 동안에 친구는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친구가 없는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얘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머리에 상처가 크게 있었어요. 뒷머리에 뒤통수에. 12살, 3살짜리 남자애들한테는 그냥 저 친구 머리에 있는 상처는 그냥 장난거리잖아요. 놀릴 수 있는, 이제 벌명이 될 수 있는 거리고. 쓱 와서 만져보고 가요. 근데 그걸 티낼 수 없거든요. 누가 와서 제 머리를 쓱 만졌어요. 기분 나쁘니까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2명, 3명, 4명, 10명이 있으면 저는 져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 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벽 쪽 자리에서 등을 벽에 대고서 있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제 머리 뒤통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3년간? 3년? 네,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만지면 누군가 만지나 보다. 그냥 저를 죽이는 시간 3년이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이 남자가 너무 외로운 남자인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괜찮아요. 아니,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누가 있어야지 내 감정을 쏟아주고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신우현 씨 옆에는 신도 없어요. 이 남자 옆엔 누가 있나? 나한테 유일한 사람은 내 아내하고 내 아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나 다 놓고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인간은 매 순간 감정적으로 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어. 아, 그냥 뭐 감정이 뭐야, 그 주위에. 이 남자리 불쌍한 남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내가 안 괜찮으면 안 돼. 이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왜 울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이걸 누가 안 힘들다고 해요, 사는 걸. 그럼요. 지금까지 왔던 걸 내가 힘들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도 힘든 거잖아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와이프 꿈을 이뤄주면 지금 하는 것들을 다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내의 꿈이 뭔데요? 아내 꿈이요? 건물주요. 건물주요? 네. 순현 씨의 꿈은 뭐예요? 저요? 행복한 백수가 꿈이에요. 행복한 백수? 네. 근데 순현 씨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린 지금 이혼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지금 다 괜찮다고 말해요. 나 이래도 괜찮아? 나 저래도 괜찮아? 얘기하거든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자기 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되게 불쌍해요. 마치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되는 사람처럼. 그래서 돌봄을 위해서 밸런스를 조금 맞춰보려고 해요.
먼저 그걸 위해서 일을 좀 줄여야 돼요. 가사도 조금 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제일 돈 안 된다 싶은 거 잘라버리세요. 최대한 줄이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아내가 있는 그 충주가 이제 내 고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안전한 망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 조금 찾으셔서 관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갔을 때 약간 좀 불편해하거나 잘 못 끼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같이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지라고. 다 내려놓고 여기 왔어요. 지금은 남편이 아내하고 자식을 보호하려고 갖은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도 보호자가 필요해요. 정서적인 보호자. 그래서 남편의 불안도 덜고 나도 좀 자유로워지자고요. 그렇죠? 네. 갔다 올게. 신랑, 여보, 이쁘지? 마누라 이쁘지? 아직도 쓰고 있었네? 어째 다 썼어. 아니, 우리 뭐 시간 좀 남는다는데 우리 밑에 가서 탁구 쳐볼까? 왼손으로 내기까 말까? 왜 오른손 힘드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 저 바퀴 있어가지고 바퀴로 끄는 거예요. 아니. 탁구 다이 밑에서 썼거든? 아니 근데 우리 얼마 만에 같이 자냐? 우리? 왼손으로 내기 게임 할까? 아니. 왜? 왜 지면 안 되냐? 아니 나한테? 왼손으로 하면 라켓 날아갈 수도 있어. 한번 해보자. 그래도 개선을 해서 같이 잘 살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에 탁구 내가 있다고 하길래 신랑하고 한번 놀자. 제가 오히려 더 꼬드겼던 것 같아요. 네. 엄마야. 오야야 씨. 이 와중에 자, 두 분 이제 상담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저는 오늘 함께 상담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아까 보니까 밖에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탁구를 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그냥 재미있게 쳤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탁 씨가 마음이 선한 분이에요. 네, 마음이 선하고 그리고 이 선한 마음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이런 인정 욕구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허당이에요. 동시에 호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고 정말 인간 예수다 이런 얘기 막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내 집안 사람이 정서적으로 죽어가면 그것도 모르거든요. 되게 둔감해요. 검사를 좀 했는데요. 아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내 상태가. 지금 아내가 좀 우울해하는 건 알고 계시죠? 우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우울로 꽉 차 있을 것이다.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아내의 우울감 대비 남편이 너무 해맑아요. 남편이. 아내의 우울을 아는 사람 치고는 너무 해맑다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거는 혀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감각으로 느끼질 않아요. 지금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남편의 씀씀이 뭐 빛 다 좋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면 그게 우울한 게 아니고요. 내가 독박 육아하는 게 우울한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 빚이 1억 있는 게 우울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상황을 모르는 게 우울한 것 같아요. 아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여러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 답 중에 제일 걱정스러운 답은 뭐냐면 불안도 굉장히 높은데 자기 팔자는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사람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우울 및 걱정이 가장 항목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은 지금 살아있기가 어려운 여자예요. 아내는 우울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아내는 우울에 빠져서 매일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몰랐어요.
그거는 이 정도까지 와이프가 힘들어 했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저는 아내가 살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해요. 네. 이 여자의 이 검사만 보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버티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버티는 사람이다.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버틸까? 무엇으로 이 여자가 지금 이 삶을 버티고 있는 걸까? 전 아내 검사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인들 중에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가요? 어렸을 때도, 네. 성장 과정에도, 아이를 낳고도.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커왔을 때도 솔직히 부모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컸기 때문에, 물론 저희 할머니가 너무 저를 애지중지해서 키워주셨지만 부모 사랑은 또 틀린 거잖아요. 전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왜냐? 제 부모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도 부모에 대한 원망은 풀리지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저도 사랑을 받고 싶었던 아이였고, 내 부모라는 존재한테 우리 유리 잘했어, 우리 유리 최고다, 저도 그걸 원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내 아이한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나처럼. 문제예요, 그 아이도.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이 세상에 없었으면. 그러면 나도 안 불행했고 아이한테까지 이 영향을 안 주지 않았을까. 죽음을 좀 편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윤희 씨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애기. 아이가. 네. 왜냐면 애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저로 인해서 불행할 수는 없잖아요. 내 엄마가 나를 안 키웠으니 얘만큼은 내가 엄마 없는 소리 듣기 쉽지 않고 누군가 뒷받침이 안 되는 애를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솔직히 버티는. 그래서 저는 윤희 씨를 정말 제가 좋게 본 게 뭐냐면, 내가 버티든 어떻게든 내 아이와 함께 또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 이 아이가 잘 크도록 하겠다. 그걸 나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윤희 씨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러요. 상처 투성인 인생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내 몸이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든 버텨서 내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치유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도 있구나 생각이 조금 마음에 닿았던 것 같아요. 이윤숙녀 캠프 시작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운 여자는 이 여자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현탁 씨가 울렸다라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울음의 시작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울음은 멈춰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아내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시기예요. 제가 아내에게 상담도 조금 오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내가 상실 경험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팔 하나 뚝 떨어져, 다리 하나 뚝 떨어져, 너덜너덜해져 있거든요. 상담 꾸준히 받으라 말씀드렸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 고맙다 말해주고 마음 어떤지 물어봐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고맙잖아요. 열심히 살아주잖아요. 그죠? 엄마 고마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엄마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저 엄마가 울거든.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응. 미안해.
세상에. 아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데요. 제가 현탁 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여자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은 지금부터 다시 필요해요. 근데 아내의 자살과 우울은 왜 생기는 걸까요? 본인의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제가 그거를 가중시켜준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나무로 만든 집이 있어요. 불의 타기가 좋아요. 네. 예. 누군가가 와서 불을 질렀어요. 네. 활활 타올랐죠. 네. 그러면은 이 집을 나무로 만드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불을 지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불 지핀 사람이. 그러면 지금 부부관계에서 아내분이 우울증을 생기는 데 있어서 불을 지피는 사람은? 네, 저. 네. 근데 저는 제가 증가를 시킨 것 같지 제가 첫 번째 순위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유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초극심? 예. 그러면 본인이 아내의 우울증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게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잠재울 때 잠깐 도와주고 설거지만 해주는 정도? 근데 그거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죠.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초극심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부족하죠. 네, 그 정도의 도움. 우울증 치료를 왜 안 받는 것 같아요, 한동안? 하지만 또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근데 본인이 아내분의 우울증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혹시? 방해가 돼서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가 있어요. 예.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가 있어요. 예. 죄송해요, 웃어서. 아니. 순간 어이가 없어서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 아내에 대한 염려의 느낌조차 없고 아내가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도 없고 아내에 대한 걱정도 안 느껴지고 선생님이 느끼기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아내도 그렇게 느낄걸요? 근데 같이 살아보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거는 본인의 힘듦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 아내 사랑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계속 자살한다고 말할 때마다 더 정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저는 아내의 상처 때문에 인한 원인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지금 이건 아내의 문제가 아니네요. 아내분이 과거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다시금 느낄 법하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울증 극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가족이 생긴 다음에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인간이라면 일만의 미안함과 본인 아내에 대한 책임감은 좀 가져야죠. 죄송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시고. 아까 전에 제가 아내를 먼저 만났잖아요. 네. 아내한테서는 희망을 받는데 남편분한테서는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떡하지?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왜 왔어요? 이혼을 다시 숙고하고 재고려해보려고. 예. 아내가 필요한가요? 본인한테? 본인 인생에 아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저 깊은 속마음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느껴지지 않는데 아내한테 느껴질까요? 그게 다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위에서 새엄마 찾긴 해야지.
바람 핀 거. 근데 나 진짜로 안 했다고. 그냥 호감만 좀 있었던 거지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해요. 네. 뭐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뭐 저런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의미도 없거니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참죠. 근데 본인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본인 검사하신 거 알죠? 검사는 하셨죠? ADHD. 네. 예. 주의 집중력 검사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ADHD 진단과 관련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인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료도 좀 받고 치료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 첫 번째 검사 빵점 나온 거 알아요? 버튼 누르는 거. 예. 좀 맞게 눌렀는데. 글을 잘 안 읽고 헷갈려서 이것저것 다 눌렀어요. 예.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스페이스 바만 누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딴 걸 눌러가지고 빵점이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이나 자제가 잘 안 돼요. 말도 던지고 보고 검사 결과에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나왔어요. 이 코끼리 다리 좀 빼. 벌거벗은 상태가 될 뻔했는데 그때. 그거는 100% 사실 맞죠? 예, 사실 너무 솔직해가지고 또 거짓말 티가 나기 때문에. 우리 전두엽이 우리 뇌에서의 가장 고위중추거든요. 전두엽에서 적절한 통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두엽에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두엽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고 봐요. 그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진짜로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은 제가 좀 정신 이상자가 돼버릴까 봐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전두엽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야동을 좀 쉽게 접했거든요. 많이 보기도 했고. 혹시 그 야동에 중독된 게 전두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 야동이 원인은 아니에요. 야동이 결과물이지. 결과물. 지능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 영어 보니까 잘하시던데요. 아내랑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뭐 아내의 마음도 있는 거야. 근데 이 통제 중추가 잘 안 되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내가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나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와이프예요. 그나마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와이프예요. 본인 만약에 아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본인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게 됐으면은 ADHD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제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니까 ADHD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근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세요. 지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그딴 못된 말을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전 누군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약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저 내려가 있을게요. 마중까지요. 아니 또 나 안 보이면 놀랄까 봐. 혹시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사줘도 돼요? 아, 네, 카페 갔다 오셔도 돼요. 네. 맞네. 아들 강아지들 힘들었지? 힘들었지? 뭐야? 힘들었지? 잠깐만. 33살이었죠? 네. 아유, 궁금해라. 저희 상담가
선생님께 자료를 이제 보여드렸더니 아 이거는 근데 같이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이 남편이 도대체 왜 지금은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전에 이 정도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자리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들이 들어오면서 남편은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문장완성 검사에도 보니까 아들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아들 사랑이 엄청나요. 미아 씨 아들 아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제작진들한테 건강 상태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네. 옛날에 애완견 그 강아지한테 그 악성 바이러스 균이 옮아가지고 폐가 없어요. 한쪽 80% 이상.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네, 그죠? 네. 이 건강 상태, 이 결과를 볼 때에는 아들은 별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네. 이 아이들을 분리해야 될 나이에 이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독립적으로 살아갔던 이 아이들이 완전히 기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의 지금 중심에 누가 있냐면 지금 미화 씨가 있어요. 저는 이걸 관계 중독이라고 불러요. 아, 그런 중독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 미화 씨는 옆에 꼭 사람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돌볼 때 기쁨을 느끼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 내줘. 폐가 나쁜 아들의 담배도 내가 사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알코올 중독으로 다 죽어가는 남편의 술도 내가 짝으로 들여놔. 그러면 그들은 항상 내 옆에 있고 그들은 나를 떠날 수 없어요.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중독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그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직 그런 병명을 처음 들어서요. 인지는 잘 못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처음 들어봐서.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 중독을 가지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가져요. 이런 중독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또 다른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아들은 상징적으로 게임 중독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남편은 지금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네. 본인은 관계 중독이자 동시에 돌봄 중독이 좀 있고요. 이 집은 중독의 저수지예요. 아무것도 수족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미화 씨만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근데 왜 나는 이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있을까? 애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죽어가는 건 남편이 아니고요.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미화 씨 아들 사랑하죠? 네. 많이 사랑해요. 네.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들 살려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두 분을 좀 같이 뵀으면 좋겠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해요. 잘생겼고 예뻐요. 그런데 놀아요. 그리고 노는 자리가 어디냐면 엄마 집에 작은 방이야. 잘 나오지도 않아. 이상한 집이죠? 우린 이걸 병들었다고 말해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집이에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네, 맞습니다. 엄마는 옆에 누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관계 중독이라고 불러요.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도 못 느끼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분 나가셔야 돼요. 엄마 카카오로 응? 돈좀 혹시 10,000원이 있어? 아니 5,000원은 줄 수 있을까? 방송하기 전부터 이미 계속 하던 얘기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더 피폐해진 것 같다. 계속. 항상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엄마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항상 제가 욕을 먹었어요. 너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 마마보이 소리도 듣고 전 절대 아닌데. 근데 그 원인이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건강한 방향으로 독립을 빨리 해서 네. 엄마랑은 좀 단절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이 있나. 훌륭해요. 훌륭하고 그게 엄마를 또 돕는 일이에요. 이 집안은 뭉치면 이상해지고 흩어지면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따로 살아야 돼요. 일단 엄마의 아픔들 그런 것도 좀 많이 알게 됐고 집에 들어와서의 생활들이 저희 엄마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저희조차 피폐해지게 만든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생각만 했던 거를 이 누군가의 좀 입김으로 인해서 실현시킬 수 있겠다 하는 희망? 두 분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아이들 만났어요. 네, 아이들 만났는데 엄마가 너무 감싸고 돌아서 너무 병약하고 답답하고 좀 한심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나봤더니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살짝 떠봤는데 네. 병훈 씨, 아내 손 좀 잡아주세요. 아들 손만큼 따뜻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 손처럼 부드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을 잡는 게 맞아요. 아들 손 놓으세요. 슬프지만 이 약 물고 버텨주는 게 부모예요. 어떤 게 제일 걱정돼요? 걱정이라기보다 그냥 이 상황이 그냥 짜증나고 화가 막 나요. 괜히 여기 와서 아들을 잃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거보다 내가 재혼을 안 했으면 그냥 우리 아들 그냥 둘이 살았으면 내가 재혼을 안 했으면 그냥 우리 아들 그냥 둘이 살았으면 그럼 더 큰일이에요. 그래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지금처럼 그렇게 박혀가지고 여자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평생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닌데 아직 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아들 30살이에요. 아들 30살이라고요. 3살이 아니고 독립하고 성장하려고 떠나가는 아들 발목을 잡는 게 그게 엄마예요? 그게 누구 욕심인데요? 엄마 욕심 아니에요? 차갑게 사랑합시다. 미화 씨. 정신이 번쩍 들었죠. 다 큰 내 아들을, 그러니까 남자가 된 내 아들을 내가 너무 애기 취급하고 멀쩡한 애를 내가 망치는 건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아까 그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